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감독님이 영화를 찍는다는 소문이 들리는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아, 또 누구 돈을 그렇게 날리시 영화를 또 찍으세요? 네, 제가 눈 먼 호구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주 아니라. 대형 투자 배급사에서 대형? 다행히 이제 저에 대해서 제가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너무 촬영에 좋습니다. 들어가게 될 것 어쨌든 같습니다. 뭐 세금 들어가는 건 아니죠. 세금 들어가는 건 전 못 참습니다. 세금 들어가는데 저도 혈세 낭비 싫어합니다. 네, 그냥 예. 누군가의 돈인 거죠? 그렇죠. 예. 아이고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의 돈이 아니면은 네, 예. 세금만 안 들어가면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영화를 이렇게 딱 찍기로 하시면 네네. 거기는 이제 뭐 늘 직원들 데리고 다니시는 게 아니고 네. 그 영화를 찍을 때 이제 사람들을 뽑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뽑을 때는 뭐 어떻게 뭐 면접을 보세요? 아니면 먼저 조감독을 뽑습니다. 네? 조감독을 뽑으면 조감독이 이제 감독님 연출부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꾸릴까요? 그러면 이제 보통 감독이 얘기해. 네가 괜찮은 친구들 좀 찾아봐. 아니 그냥 면접 보고 뽑냐 서류 보고 뽑냐 그거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 물론 이제 서류 보면 면접 보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평판입니다. 실력 다음에 평판. 레퓨테이션 본다. 왜냐면 판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평판은 아주 쉽게 아. 파악할 수 있거든요. 평판. 우리 장 감독님이 인재를 네. 제대로 뽑고 있는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좀 파악하고 어떻게 인재를 뽑는 게 좋은 방법일지 그 이야기를 해주실. 저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능력이 두 분이 예를 들면 84, 87이다. 그럼 저는 그다음부터 평판과 인간성이에요.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시겠어요? 그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를 제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나오시면. 예. 자, 대기업 그리고 공기업의 네. 서류 심사관을 많이 해보셨던 네. 김세준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네.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김세준이라고 하고요. 네. 현재 그 기업에서 면접관을 하고 있고, 아, 그다음에 국민대학교에서 네. 겸임 교수 하면서 학생들도 면접 지도하고 있고, 아. 만약에 뽑으신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무조건 합격을 시키는. 예. 중요하잖아요. 장 감독님 눈에 어떻게 들면 되는가, 아하. 뭐 이런 것도 알려주고, 네. 네. 그다음에 요즘은 면접관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것도 참 중요하죠. 네. 자, 그러면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네. 기업 같은 데서는 그냥 그 기업의 관계자들이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왜 모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부 면접관으로도 참여를 하는 거죠. 공정하게 봐야 되니까. 음. 외부 면접관. 네. 물론 네. 그 회사에 면접관 분들이 있으시지만 있죠. 내부 한두 분 면접관. 정도는 또 외부 아니요, 요즘은 외부 면접관이 좀 더 많은 추세예요. 그래요? 네.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아니 그럼 예를 들면 외부 면접관이 와가지고 네. 이 회사 한번 연맥해야겠다 네. 생각하고 그 앙심이 있는 사람들이.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네. 왜냐면 앞으로도 계속 돈을 줘야 될 사람이니까. 게다가 아까 네. 그 평판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저희도 평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또 이제 다음에 이제 대기업에서 또 모시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합격시킨 사람은 괜찮더라. 그리고 면접에서 좋은 질문 던지고, 게다가 요즘 핵심이 뭐냐면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 그렇죠. 여러 가지 요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네네네. 그래서 회사의 그 이미지가 좀 약간 훼손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네. 다 그런 걸 이제 보고 면접관, 외부 면접관 부르고, 네네. 그러죠. 추천도 받고 똑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네. 면접 통과하는 방법은 굉장히 잘 아시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럼 우리 저 장 감독님이랑 제가 면접관이 돼서 네. 네. 우리 교수님 한번 면접 보고 네. 답변 한번 들어보고 중이 제 머리 못 깎습니다. 일단 뭐 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저 EBS입니다. EBS고요. 네. EBS에서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기획자를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김세준 씨.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획자. 네. 네, 김세준 씨는 왜 EBS로 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EBS 하면 우리나라의 또 공교육을 책임지는 곳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특히 그 청년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고, 이런 곳에서 기획자를 한다 그러면 네. 제 개인적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MBC에서 뽑으면 안 갈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고민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한테는 이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EBS는 거의 100%가 교육이잖아요. 네. 근데 네. MBC는 한 뭐 교육과 관련된 컨텐츠는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고민하고 네. 물론 뭐 급여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쪽이 이제 많이 준다 그러면 뭐 또 생활은 해야 되니까. 원하는 급여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는 회사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우리 회사는 우리가 연봉이 지금 800까지 올랐죠? 네. 아니, 800도 아주 혁신적으로 올랐죠. 예. 예. 어떻게 괜찮겠어요? 굉장히 혁신적인 방송국이네요. 네. 네. 괜찮겠습니다. 아, 네. 괜찮겠어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 답변하는 걸 보니까 짧게 네. 봤지만 굉장히 좀 뺀질뺀질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부모님은 뭐 하는 분이셨습니까? 요즘 부모님 누가 물어봐요. 요즘 그럼 벌금 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벌금을 내고 결혼했어요, 취소하겠습니다. 결혼? 그런 것도 아, 그것도 안 돼요? 그런 것도 안 그런 돼요? 거 안 됩니다. 어? 그러니까 뭐냐면 네. 지금 두 분 같은 면접을 실제로 다른 분 앞에서 하면 네. 바로 이제 SNS에 뜨죠. 내 실력 발휘를 하는데 어려움을 준 그런 면접관들이다. 그러면 요즘은 네. SNS뿐만 아니라 뭐 잡피 뭐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아, 예. 거기 다 올라갑니다. 두 분에 대해서. 아, 그래요? 특히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은 약간 옆으로 보면서 네. 극하더라. 그 다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그걸 이제 기자들이 보시죠. 기사화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면접관들을 교육시키는 것 네. 중에 제일 큰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이미지 메이킹. 그런 이미지 메이킹. 자세다. 이미지 네. 메이킹. 근데 그런 거를 네. 사실 이제 저는 어쨌든 그런 압박을 해서 뭐 이 친구를 괴롭히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네. 결국 그런 뭐 질문들을 통해서 급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상황 대처를 하는가 이걸 이제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음. 상대방이 이게 내가 좀 갑질을 당한다는 느낌이 아, 있어서는 안 불쾌하지 됩니다. 않게.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게 많았어요. 막 일어나서 아. 노래도 하라 그러고 뭐 진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이 왜 이래. 물론 요즘은 이제 네. 묻지는 못하지만 네. 그렇게 막 뭐 호통 같은 것도 쳐보고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어떤 서비스 업체 면접관으로 갔더니 거기에는 이제 뭐 진상 고객도 많이 만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도 하게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요즘은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진짜 그런 의도는 맞아요. 면접관 분들은 네. 진짜 우리는 좀 환경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네. 한번 미리 좀 테스트를 해보자. 네. 근데 그게 상대방한테 그 불쾌함이 느껴진다거나 그러면 요즘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로 어떤 질문을 합니까? 면접관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아까 면접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충분히 그 압박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압박보다는 이제 후속 질문이나 추가 질문이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쓰고요. 네. 압박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예전에는 면접관들이 이렇게 책상에 3명에서 뭐 5명 앉아있고 피면접자는 저 앞에 의자를 네, 놓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앉아있잖아요. 네. 요것도 요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면 주눅 들게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눅은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꼭 주눅을 들게 해서 우리가 면접을 보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은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피면접자 앞에 책상도 놔준다든가 그런 거죠. 예전에는 지원자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했잖아요. 네. 요즘 면접관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뭐냐? 그냥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면접에 대한 네. 인식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좀 단점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네.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네. 당신은 이것 때문에 탈락. 그런데 요즘은 파지티브 면접이라고 그래서 네. 주눅 들지 않게 하고 오히려 강점을 살리게 하는 이런 면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게 또 오히려 더 사람을 잘 알 수 있는. 그렇죠. 저는 약간 좀 반대인데 네. 물론 이제 그게 말은 긍정적인 거를 잘 본다는 거지만 사실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정말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을 때 좋은 것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피치 못하게 이제 그렇지 못한 단점들도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결국 직장 생활이라는 게 하루에 뭐 8시간, 10시간씩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 어쨌든 나의 장단점들이 다 드러날 텐데 네.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걸로 뽑혔다가 네. 나중에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참 일리가 있는데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냥 진짜 별로야. 예. 같이 생활하는데 별로야. 네. 문제가 이제 생길 수도 네, 있어요. 네. 근데 훈련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근데 중요한 건 면접관들이 이런 모습에 넘어갔다는 거죠. 아, 넘어갔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어쨌든 그거를 그거를 좋게 본 거죠.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아니다. 뭐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죠. 뭐 그렇죠. 일하시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예,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거인 것 같아요. 굳이 뭐 이 자리에서 뭐 그런 모습까지 뭐. 게다가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이 사람의 장점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네. 이제 면접관들은 어려움이 많은데 진짜 그런 거 파악하고 싶으시잖아요. 이 사람이 와서 나랑 잘 지낼 네. 것인가, 내 말을 잘 네. 들을 것인가. 그걸 파악하려고 그러면 사실 한 달 이상 지내봐야 되잖아요. 아니, 맞아요. 그건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뭐 30분, 10분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30분도 긴 편이고요. 네. 한 10분 정도, 공공기관 같은 데 가면 10분 정도 한 사람당 시간을 주는데 불가능합니다. 10분 안에. 아까 인성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진짜 10분 안에 인성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면접관들도 잘하고 싶어. 인성도 잘 파악을 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렇지. 시간도 부족하고 게다가 요즘은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스펙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법을 바꿨습니다. 우리나라에 채용 절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2019년 7월에 바꿨어요. 직무와 관련 없는 스펙. 뭐 그러니까 뭐 다 질문 못 하게 됐어요. 아까 그래서 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1회 적발되면 300만 원. 2회부터 500만 원. 민간 기업들 다? 그냥 민간이든 공공기관 직원 30인 이상인 기업들은 그래요? 전부 다. 근데 이게 저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거 사실 스펙이라는 게 본인이 열심히 쌓아온 건데 네.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뭐 어느 대학 무슨 과를 나왔다. 네. 자기는 그거 자체를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그걸 보고서 쭉 이제 공부를 열심히 네. 해서 남들 들어가기 힘든 대학교에 갔다. 네. 근데 그거를 얘기 못하게 하는 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근데 거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잠재력을 뽑은 거거든요. 네네네. 잠재력은 그냥 믿음이에요.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으니까 일도 잘하겠지. 뭐 이런 거거든요. 아, 네네네. 예. 네. 이거는 그냥 가능성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근데 마찬가지로 감독님도 스텝을 뽑을 때 네.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영화판에서. 근데 열심히 하겠대. 그래가지고 스펙을 봤더니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어요. 네네. 그거는 검증된 걸 보고 뽑는 건가요? 아니면 잠재력을 보고 뽑는 건가요? 뭐 잠재력을 보고 그렇죠. 뽑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해서 뽑아왔어요. 네. 스펙을 보고 음. 그 다음에 스펙 쌓느라고 그 사람들이 뭐 직무 경험도 못하고 경력도 못 쌓고 그랬으니까 신입 네. 뽑을 때는 그래서 그냥 뭐 경력을 검증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닐 때 스펙으로 어느 학교고 학점은 뭐고 자격증 열심히 했네. 우리 와서도 열심히 하겠네. 이런 믿음 가지고 뽑았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 별로였나 봐요. 아. 기업들이 네. 오랫동안 해봤는데 네. 그리고 또 너무 스펙만 가지고 뽑다 보니까 국가가 생각할 때는 젊은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직무 전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영화 스텝을 하기 위해서 뭐 카메라를 하셨던 분이 카메라 경험은 한 1개월 있고 나머지는 뭐 편의점 알바도 하고 학원 총무도 하고 막 3년은 이런 걸 한 거예요. 네네. 그럼 뽑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물어보겠죠. 일과가 남는 시간에 뭘 했어?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뭐 예를 들면 저 혼자 습작품을 썼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살았구나. 네. 뭐 이런 게.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국가가 봤을 때는 너무 기업들이 스펙만 보고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휴학을 하고 뭐 그런 막 그렇죠. 스펙만 쌓고 사실- 게다가 취업이 너무 안 돼서 특히 네.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아, 왜냐면 그래요. 예. 30개에서 50개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기업마다 또 요구하는 게 달라요. 네. 그러면 이것도 그렇지. 하고 저것도 막 하다 보니까 국가가 이렇게 보니까 청년들 너무 고생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스펙 묻지 말고 대신 스펙을 제로 시키는 건 아니고 네. 직무와 관련 없는 거는 묻지 마라. 이제 법에 정해버린 거예요. 이제 벌금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따라야 되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자문위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렇죠. 예. 자문위원을 하고 있어서
아니 좀 네, 긍정적으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 어찌 보면 뭐 완벽한 대안은 아닐 수 있겠지만 네. 예, 그 전에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잖아요. 네. 그게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뽑는 것이 과연 제대로 뽑는 것인가? 이게 실력, 그 학창 시절의 실력이나 뭐 이런 걸로 제대로 뽑는 것인가? 우리는 이 사람 미래를 뽑고 싶은데,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정말 궁금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할 수 없다는 과거를 거예요. 볼 수 없다면.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블라인드 면접도 뭐 좋은 취지인 것 같기도 한데 그걸 민간 기업에 이렇게 강제할 수 있나? 왜냐면